여러분의 심장이 멎을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전화기를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그 행동이 어쩌면 당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대한민국에서 수만 명의 심장 환자들을 진료하고 생명을 구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박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불러야 한다고 골든타임이 무려 1시간이라고도 배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골든타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단 7초입니다. 1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불과 석 달 전 부산에 사시는 72살의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깊은 밤 11시 안타깝게도 혼자 계시던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과 함께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이 마치 수도꼭지가 잠기듯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찾아 119를 누릅니다. 아니면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김영수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제가 3년 전 진료실에서 신신당부했던 그 방법을 기억해내신 겁니다. 단 7초 만에 그 모든 것을 실행하셨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그 7초를 놓치고 전화기를 먼저 들었다면 정확히 4분 후에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119가 도착해도 이미 늦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응급실, 당직 의사가 어르신의 심전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혜 교수님, 심전도가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13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의 90%가 어쩌면 살 수도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특히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혈관이 노화하고 심장 신호 자체가 약해져 있어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으로 심장마비 생존율이 무려 347%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도 이토록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수 어르신처럼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단 7초 만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에 7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서 말씀드린 기적의 7초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7초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대한민국의 99%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존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눈을 떼지 마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실수 3위는 바로 그 자리에 즉시 누워버리는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혹은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가 가장 위험한 자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작년 겨울 서울 강북구에 사시던 68살 박철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상쾌하여 아침 일찍 공원으로 운동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고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무리했나? 이상하네. 좀 쉬어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원 벤치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불과 5분 뒤 어르신은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다급히 119를 불렀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에 단 몇 분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지신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눕는 자세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쉬는 자세 같지만 심장에게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수평으로 눕게 되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무자비한 중력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층에서 2층 집 옥상으로 물을 올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뿜어내는 펌프 심장을 1층 바닥에 눕혀둔다면 물이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펌프는 옥상까지 물을 밀어 올리기 위해 평소보다 2배, 3배의 힘으로 무리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심장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혈관이 막혀서 피를 보낼 힘도 없는데 눕는 자세는 심장에게 뇌까지 피를 보내려면 더 세게 뛰어 라고 채찍질을 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저명한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닉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수평으로 누운 상태에서는 심장에서 1분간 뿜어내는 혈액의 양, 즉 심박 출량이 정상 대비 25%나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라는 수치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엄청난 부담인데 하물며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눕지 마십시오.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는 자세를 즉시 취하십시오. 만약 벽이 있다면 벽에 등을 기대고 침대라면 베개를 3개, 4개 쌓아서 등을 받치십시오. 거실 소파라면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십시오. 이렇게 몸을 살짝만 세워도 아까는 적이었던 중력이 우리의 아군이 되어줍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을 중력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됩니다. 마치 호스를 바닥이 아닌 1층 창문 높이로 들어 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펌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미국 MIT 공대의 생체역학 연구 결과 이 30도 자세만으로도 뇌로 가는 핵심 혈류량이 무려 40%나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만약 그 벤치에 눕지 않고 그저 등바디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만 계셨더라면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계셨을 겁니다. 그 작은 자세의 차이, 그 무지함이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아프면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99%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본능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자, 이제 이 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심장이 아플 때 119부터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지금 의사 선생님이 심장내과 전문의가 119를 부르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추석 대구에 사시는 69살 이철민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9시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난생 처음 겪어보는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배운 대로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자 상황실에서는 침착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지병이 있으신가요? 이런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을 하느라 무려 5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피가 마르는 5분 동안 어르신의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검붉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차가 다행히 빨리 도착했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119에 전화를 걸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3분에서 5분은 통화하게 됩니다. 증상을 설명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안내받느라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여러분의 진짜 골든타임이 몇 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바로 7초입니다. 그 생명을 구하는 7초 안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럽 심장학회 ESC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광범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신고 접수 후 응급차가 환자가 있는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 12초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통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8분입니다.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응급차가 와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를 들것에 싣고 채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하는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합치면 아무리 빨라도 총 15분에서 20분은 기본으로 소요됩니다. 7초와 20분, 비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먼저 7초 생존법을 하십시오. 단 7초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9를 부르십시오. 김영수 어르신이 했던 그 기적의 방법을 단 7초 동안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119에 전화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119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해도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응급처치가 바로 그 7초 생존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8분 병원까지 가는 15분, 그 총 23분의 시간을 그냥 고통 속에서 버티며 심장 근육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7초 동안 스스로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 ACP에서는 셀프 CPR, 셀프 CPR, 즉 스스로 하는 응급처치 방법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119의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본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시행하는 이 첫 번째 응급처치가 생존율을 몇 배나 더 높인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철민 어르신은 다행히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뇌에 심각한 손상이 와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힘겨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만약 어르신이 119에 전화하기 전 단 7초만 딱 7초만 투자해서 7초 생존법을 먼저 하셨다면 이런 끔찍한 후유증은 결코 없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심장이 아플 때 119보다 7초 생존법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119는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의 남은 생이 혹은 여러분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 99%가 모르고 당하는, 그래서 가장 억울하게 생명을 잃게 만드는 실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위입니다. 정말 충격적일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1위는 바로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특정한 형태의 아스피린을 특정한 장소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심장마비가 이미 와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때 가서야 비틀거리며 아스피린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모든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응급 상황에 쓸 약을 미리 준비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7초가 생명인데 그 위급한 상황에 어느 서랍에 약이 있는지, 어느 약통에 있는지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과 6개월 전 제주도에 사시는 73살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쯤 날이 추워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아차, 이거 심장약 하시며 다급하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머리맡 서랍 거실에 있는 구급 약통,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떨리는 손으로 뒤지셨습니다. 이렇게 약을 찾는 데만 무려 3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눈 감고도 찾던 곳인데 극심한 고통과 패닉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 딱딱하게 코팅된 장용 코팅정 알약이었습니다. 급하게 물과 함께 삼키셨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지옥 같은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응급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첫째, 심장마비의 진짜 골든타임은 7초인데 약을 찾는 데만 3분을 허비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흔히 먹는 위장을 보호하는 장용 코팅, 아스피린은 몸에 들어가서 녹고 흡수되는 데까지 최소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총 23분에서 33분입니다. 7초의 골든타임과 비교하면 이건 그냥 죽으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뇌세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닉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약을 찾고 물을 구하고 그 알약을 삼키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십시오. 작은 종이봉지나 약국에서 파는 아주 작은 캡슐에 담아서 말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지금 당장 메모하십시오. 약국에 가셔서 위장보호 코팅 안 된 100mg짜리 일반 아스피린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절대 장용정이나 코팅정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아스피린 한 알을 꺼내어 깨끗한 종이 위에 올리고 숟가락 2개를 이용해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십시오. 밀가루처럼 고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작은 지퍼백이나 약국에서 파는 빈 캡슐에 담아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가루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의 가루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정답은 3곳입니다. 첫째 침대, 머리맡, 자다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거실, 소파 옆, 텔레비전 보다가 올 수 있습니다. 셋째 화장실 세면대 위, 용변을 보거나 씻다가 올 수 있습니다. 왜 하필 3곳일까요? 집안 어디에서 심장마비가 와도 그 자리에서 손만 뻗으면 단 1초 만에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가루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려놓는 즉시 혀 밑에 점막, 설하 점막과 입안의 볼 점막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물을 마실 필요도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혀 위에 탁 털어 넣기만 하면 입안의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약 성분이 다이렉트로 즉시 스며들어갑니다. 이렇게 흡수된 아스피린은 위장을 거치지도 않고 간의 대사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장으로 달려가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 혈전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의 응급의학 연구 결과 가루 아스피린은 단 30초 안에 혈액 속으로 들어가 약효를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나왔습니다. 코팅된 알약을 삼키는 것보다 무려 8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30초와 20분,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명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미국 유수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심근경색 환자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털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습기만 피하면 됩니다. 작은 지퍼백이나 약국에서 파는 빈 캡슐에 담아 밀봉해 두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일일 날짜를 정해두고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시면 됩니다. 단돈 몇백 원으로 생명을 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만약 미리 이 생명의 가루를 3곳에 준비해 두셨다면 약을 찾느라 패닉 속에서 3분을 허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약이 흡수되길 기다리며 20분을 고통 속에서 버티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7초 안에 즉시 30초 안에 약효를 보셨을 테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오늘 당장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실천하십시오. 아스피린 한 알을 가루로 만들어서 집안 3곳, 침대, 소파, 화장실에 나누어 두십시오.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자, 이제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김영수 어르신이 했던, 그리고 하버드 의대가 생존율을 347%나 높인다고 증명한 그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3단계를 반드시 순서대로 정확하게 7초 안에 끝내야 합니다. 첫 번째 일 최소 2초 소요, 즉시 가루 아스피린을 사용하세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그 순간
혹은 뒤에서 말씀드릴 초기 증상 2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 비치해 둔 생명의 가루, 아스피린을 즉시 혀 위에 털어 넣으세요. 절대 삼키지 마십시오. 그냥 혀 위에 혹은 혀 밑에 가만히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1최서 2초면 충분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 절대 금지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가루가 희석되어서 점막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오히려 늦어집니다. 물 없이 입안의 침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가장 빠르게 흡수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침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바로 혀에 올리셨습니다. 정확히 2초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 3최소 4초 소요, 상체를 30도 세워주세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그 자리에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십시오.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십시오. 이 과정은 3최소 4초 정도 걸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억지로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스듬히 앉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중력이 당신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을 중력이 도와주어 치명적인 뇌 손상을 막아줍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벽에 등을 단단히 대고 다리를 쭉 뻗은 가장 안정적인 자세였습니다. 세 번째, 5최소 7초 소요.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우주인들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 훈련하는 심장 응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은 5 최소 7초 정도 걸립니다. 먼저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아주 깊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강하게 내뱉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입술을 빨대처럼 동그랗게 오므리고 후 하는 소리를 내면서 길고 강하게 남김없이 뱉는 것입니다. 마치 100m 앞에 있는 촛불을 끄듯이 말입니다. 이 호흡법을 도대체 왜 해야 할까요? 2,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깊은 호흡법이 우리 목에 있는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를 강력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부교 감신경계의 핵심이자 우리 몸의 유일한 응급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렇게 6초간 길게 숨을 내뱉으면 이 브레이크가 즉시 작동합니다. 흥분해서 미친 듯이 뛰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멈추려 하는 심장을 즉시 진정시키고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 결과 이 호흡법을 단 3번만 정확히 반복해도 심박수가 30% 이상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김영수 어르신도 이 호흡법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 이것을 119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자,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 최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피떡, 즉 혈전 용해 시작. 두 번째 3 최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가장 중요한 뇌로 가는 혈류 확보. 세 번째 5 최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시작하기. 미주신경 자극 심장 즉시 안정. 총 7초입니다. 이 기적 같은 7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3가지 기적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가루 아스피린이 혈관을 막은 주범인 피떡을 녹이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가 뇌로 가는 마지막 혈류를 확보하고 특별한 호흡법이 흥분한 심장을 강제로 안정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의 공동 연구에서 이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심장마비 생존율이 무려 347%나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패닉 상태가 되어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도록 연습해 두셔야 그 위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만 연습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말입니다.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나 소금 가루 조금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소리내어 해보시고요. 김영수 어르신도 저에게 이 방법을 배우신 후 한 달 동안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이 과정을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 칠흑 같은 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단 7초 만에 자동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연습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 없이는 응급 상황에서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습이 곧 생존이며 연습이 곧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초 생존법을 도대체 언제 써야 할까요? 심장마비의 진짜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악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분들의 증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히 다른 증상처럼 위장하고 찾아옵니다. 가장 흔한 초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답답한 것입니다. 마치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 속이 꽉 찬 느낌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작년 광주에 사시는 66살 정미경 할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턱 막힐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부터 찾아 드시고 손을 따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이 7초 생존법을 알고 계셨고 속는 셈치고 해보자며 즉시 실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 안쪽, 그리고 목 뒤쪽이나 턱관절까지 뻐근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십견이나 단순 근육통 혹은 치통으로 착각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먹다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이것은 심장신경과 어깨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나타나는 연관통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덥지도 않고 운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세상이 핑 도는 듯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거나 심지어 누워 있는데도 숨이 찹니다.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는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서 폐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불량 같은 속 불편감입니다.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더부룩하고 불편합니다. 체한 것 같고 메스껍고 심하면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과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슴 통증 없이 이런 소화기 증상만 나타나는 비전형적 심장마비가 매우 흔합니다. 절대 소화제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5가지 증상을 꼭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7초 생존법을 하세요. 에이 설마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망설이는 그 순간 7초의 골든타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를 보면 이런 애매한 초기 증상을 설마 하고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85%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로 진행되어 쓰러진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초기 증상 단계에서 바로 7초 생존법과 같은 초기 대처를 한 환자의 95%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초기 대응 그 7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무섭고도 희망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119는 언제 불러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초 생존법을 모두 실행한 후에 즉시 119를 부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7초 생존법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심장효소 수치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는 확실하니까요. 만약 7초 생존법을 실행했는데도 1분, 2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면 즉시 119에 다시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응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에도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은 자세에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가족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만 아는 것은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당장 공유하고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가족이 이 증상을 보고 7초 생존법 하고 즉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비치해둔 생명의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도 모든 가족이 알아야 하고 호흡법도 다 같이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 사랑입니다. 물론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예방입니다. 금주 규칙적인 운동 짜지 않고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라도 세월과 나이가 들면 혈관은 노화하고 심장 위험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초 생존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생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3위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십시오. 2위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신고하고 도착하는데 평균 8분 이상 걸립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르십시오.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1회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을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가루로 만들어서 3곳에 비치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의 7초 생존법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1초, 2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물 없이. 두 번째 3초, 4초 상체를 30도 세우기, 눕지 말고. 세 번째 5초, 7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하기, 촛불 끄듯이. 이 3가지만 기억하면 347% 더 높은 생존율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생존 체크리스트 5가지. 첫 번째,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서 코팅되지 않은 100mg 아스피린을 구입하십시오. 장용정 안 됨. 두 번째, 아스피린 한 알을 꺼내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드십시오. 작은 지퍼백이나 빈 캡슐에 담으세요. 세 번째, 이 생명의 가루, 아스피린을 3곳에 나누어 비치하십시오.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네 번째, 이 영상의 내용과 가루 아스피린의 위치를 온 가족에게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 5번째, 오늘 밤 주무시기 전 설탕 가루로 딱 한 번만 연습하십시오. 자세와 호흡법을 몸이 기억하게 만드세요.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 5가지도 꼭 기억하십시오. 가슴 답답함, 왼쪽 어깨와 팔의 저림 연관통 식은땀과 어지러움 공포감 호흡, 곤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 특히 여성 당뇨 환자, 이 중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설마 하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망설이는 순간 85%의 환자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13분마다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없는 칠흑 같은 밤,
혼자 있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단 7초 만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당연히 높아지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강력한 대비책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2-7초 생존법으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알고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2-7초 생존법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 가족의 평생 행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평화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준비된 생존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저 박지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